하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특강 때 보면 학생들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율은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이처럼 경제 환경을 분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수입니다. 환율 하나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짚을 수 있고 환율 하나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짚을 수 있는 거죠. 환율은 교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자, 어쨌든 달러라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한 거래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하루 사이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격이 변합니다. 근데 엄청난 단위로 거래되고 있는 이 달러는 리얼타임으로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달러라는 상품으로 보세요. 자, 어쨌든 가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공급이 일정할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달러라고 하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듯이 달러 가격, 환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가격 관련된 이해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봐야 하죠. 신문기사 보면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와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러 강세입니다. 너의 강세는 나의 약세죠. 원화 약세.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약세, 너의 약세는 나에게 강세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자, 여기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 관점의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죠. 이 표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 환율과 수출 상품의 대가격 경쟁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이 해외 수출하기로 결정하고서 그 판매 가격, 수출 판매 가격을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달러 환율 봤을 때 해외 수출하니까 달러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해외 판매 가격 10달러죠. 여기에는 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뛰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똑같습니다. 10달러. 그러면 이제 달러를 우리 원화로 바꿔야 되죠. 장부에 기록할 때 1,200원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환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달러당 200원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B라고 하는 무엇인가 경쟁업체가 등장했습니다. 그 업체가 같은 제품을 10달러에 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 가격을 8.3달러까지 낮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장부에 10,000원 찍으면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신문기사 좋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환율이 떨어지면 죽겠다 하는 기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닝쇼크를 겪었다 합니다. 2018년에. 그 주요 내용이 원달 환율이 하락하고 신흥통화가치는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듯이 환율이 하락한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통화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상승이죠.
자, 신흥국 통화 가치가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짚으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브라질에서 차를 만들어서 판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브라질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받는 화폐 단위는 달러가 아니라 헤아라입니다. 자, 판매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헤아라를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환전해서 송금해야 되죠. 자, 1달러 헤아라 환율을 보겠습니다. 통화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1000에서 1200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1200 가지고 달러를 살 때와 1001대 달러를 살 때, 그러면 결국은 1200일 때 달러 사는 경우 내 손에 쥐는 달러 액수는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환차손이 생기는 겁니다. 1차 환차손입니다. 자, 달러를 한국으로 보냈으면 한국에서는 다시 원화로 또 환전해야 됩니다. 기사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답니다. 결국은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죠. 환율이 하락한답니다.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달러를 가져와서는 작년에는, 그래서 2017년에는 12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1000원 밖에 받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결국은 원화로 바꾸면서 또 환차손이 생긴 거죠. 그래서 환차손이 두 번이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품 경쟁력 이와 같은 거 관계없이 죽을 지경이다 이겁니다. 어닝쇼크는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이 아주 부진했을 때 쓰는 표현이죠. 어닝 서프라이즈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문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 애화의 공급이 수요를 넘는 경우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 관계에서 공급이 더 크다. 이 관계를 보는 거죠. A를 보세요. 애국인들의 투자정대, 애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원화를 들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우리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달러 공급이 증가합니다. B번 애국의 관광객 증가, 같은 얘기죠. 그들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우리 원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D를 보세요.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판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우리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대금,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C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A, B, D가 답이고, 자, C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볼게요. 순매수, 순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매수와 매도의 관계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이때는 물량은 액수입니다. 전체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했더니 매수가 컸다 그러면 순자를 쓰고, 매도가 컸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전체의 방향을 짚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프에서 이때는 매수가 컸습니다. 자, 이때는 매수가 마이너스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매도 물량이 더 컸다 얘기죠. 자, 이렇게 순매수보다 순매도가 큰 경우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한국 주식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주식을 팔았으면 받을 때는 원화로 받죠. 그러나 가지고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들이 달러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아니라 뭐죠? 수요가 되는 거죠. 달러 수요입니다. 달러 수요가 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답이 A, B, D가 됩니다. 자, 190번 문제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한국의 비사는 어플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판매하는데 한 달 평균 $10,000 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매번 일정하지 않다. 1번 수익이 높아지는 상황. 자, 공급과 수요 관계에서 수익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커야만이 환율이 상승하겠죠. 이걸 보는 겁니다. 자,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통화 정책으로 달러를 대규모로 풀었답니다. 미국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외국인들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죠. 공급 증가입니다.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온다. 달러로 사야 하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A, D가 되는 거죠. 2번 상대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자, 이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하고 보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죠. 자, 해외 투자자에게 현금 배당을 줘야 한답니다. 그러면 달러로 줘야 되겠죠. 자,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2번 해외 선박 수주로 달러 유입이 증가했답니다. 그렇다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죠. 자,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 원화 가치 하락이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이죠. 3번 자, 핵실험을 한답니다. 북한이. 그러면 불안감이 조성되죠. 이럴 경우에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한국에서 그들이 희생당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달러를 찾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죠. 그럼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4번 원화 가치 하락이랍니다. 해외 차입금 만기 두레번 증가. 자, 해외 차입금 만기. 외국에서 돈을 빌렸답니다. 만기가 왔다는 얘기는 갚아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겠죠.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죠. 답은 4번.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273번 문제. 자, 환 리스크를 해지하겠답니다. 해지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자, 환율 위험에 대한 기업의 방어 전략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1번 결제 통화를 다변화시킨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얘기죠. 포트폴리오를 짜면 그만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 자, 2번 수출 대상 국가에 직접 진출한다. 그러면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그러면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이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죠. 생산라인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한다. 당연한 얘기고 원화 강세일 때, 원화 강세라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질 때는 얘기입니다.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자, 해외 자산은 1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 1억 달러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적게 들죠. 그러면 옳은 판단입니다. 자, 5번인데 답은 5번인데 생산 라인을 통화 강세 예상국이랍니다. 통화 강세 예상국은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경우 아닙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가격 경쟁력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풀이율을 높이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수고했습니다.